안녕하십니까. 회사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의 저자 이용태입니다. 저는 과거 SK 하이닉스 품질 분야에서 30년간 근무했고요. 현재는 직장성공연구소 대표로 있으면서 자기계발서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회사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책에 있는 내용보다 더 깊은 내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1-1 불평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라. 부품 승인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품 승인 시스템은 납품하는 제품을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고객이 생산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오래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원자재 승인 이력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원자재가 승인이 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개발팀에 부품 승인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느냐? 지난 10년 동안 문제없이 잘 해왔는데 왜 사서 고생하게 만드냐는 거였죠. 다행히 개발자들을 잘 설득한 후에 개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개발을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중요한 3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첫째는 공급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둘째는 개발 단계부터 인증, 양산까지 검증한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었죠. 셋째는 고객은 신제품을 받으면 품질 데이터를 꼭 요구합니다. 그때 즉시 고객에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전에는 고객이 요구할 때마다 데이터를 찾느라 엄청난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1-2 긍정적인 생각은 좋은 결과로. 중국에 신규 공장을 설립할 때였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3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업무 표준서를 중문과 영문으로 번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인들과 원활한 업무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저는 공장을 설립하기 3년 전부터 그 번역을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번역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의 플랜을 두고 그렇게 번역을 추진했습니다. 둘째는 신입사원들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막상 채용하려면 쉽지 않았습니다. 채용을 잘 하려면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기에 잘 맞추어서 채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꺼번에 직원들을 뽑아서 교육을 하기에 교육장소도 필요합니다. 공장이 아직 다 짓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장소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중국 대학은 방학 때 강의실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혹은 빈 건물을 빌려서 교육장소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셋째는 환경법규인데요. 당연히 우리나라와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폐수라든가 건물 안전 등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통계적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하기인데요. 이미 한국에서 공정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손 치더라도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는 그 시스템을 다시 깔아야 합니다. 이때 똑같은 시스템을 깔더라도 초기에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통계 이론을 알아야 합니다. 통계 이론대로 전산 개발에 요청해야 하고, 또한 고객들도 그
통계적 공정관리 시스템에 대한 통계 이론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이론을 좀 공부해서 전산 시스템에 반영해야 하고요. 둘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전산 개발팀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크시트를 통해서 어떤 항목이 개발을 했으면은 그것을 실제로 검증해 보고 버그가 있으면은 다시 요청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검증과 반복을 요청하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동일한 전산 시스템을 다른 회사에 이렇게 설치할 때에도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환경에 적용할 때에는 다소간의 버그가 많이 발생합니다. 셋째는 PDCA 원칙을 준수합니다. 원칙대로 해야 고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 사원들은 원칙대로 하면 귀찮으니까 편법적으로 자꾸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고품질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는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유지하는 그런 기준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1-3 위기는 성장의 기회이다. 불량 분석을 왜 하는가? 독일의 엘사와 일할 때였어요. 독일 사람들은 품질의식, 주인의식, 목표의식이 대단했어요. 저는 그들과 일하면서 품질 철학을 많이 배웠어요. 불량 분석은 공정 수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단지 평가만 하기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주인의식이 없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정 수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롯마다 목표 수율을 정하고요. 그 목표 수율이 정하지 못하는 제품은 불량 시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한 후에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세워야만 합니다. 또한 개선 대책이 잘 세워졌는지를 현장에 가서 검증을 통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체크해야만 합니다. 그런 일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곧 회사의 품질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품질 수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단한 매일 노력을 통해서 하나씩 올라갑니다. 하지만 6시그마 품질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실패할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현장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초기에 6시그마 기법을 현장에 적용할 때 실패를 했습니다. 6시그마가 좋다고 무조건 고객이 요구하고 또 경영진들도 그것을 적용하기에 바빴죠. 그런데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왜 실패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개발 단계부터 6시그마 공정 능력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양산에서만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개발 단계부터 6시그마 기법을 적용했더니 양산 품질도 좋아졌어요. 모든 문제에는 다 원인이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통계 기법을 적용하면 6시그마 수준의 공정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류 회사는 바로 개발 단계부터 6시그마 공정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지요.